모든 바다가 연결된 올블루. 어린 상디가 항상 꿈을 꾸며 바라던 바다. 이 바다가 원피스에서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바다는 캄벨트와 레드라인으로 나뉘어져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건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과 맞지 않게 웨스트 블루의 물고기가 이스트 블루에서 잡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거나 길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번 영상은 이 길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영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스릴러 바크 스토리 마지막에 등장한 의문의 거대한 그림자를 아시나요? 이 그림자는 수수께끼 가득한 바다 마의 삼각지대에 등장하며 매년 100척이 넘는 배가 안개 속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릴러 바크가 있기 전 그보다 훨씬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된 수수께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스릴러 바크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자가 공개되죠. 그리고 이 그림자에 반짝이는 눈동자가 등장하며 이것은 살아있는 개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떡밥 중 하나였지만 원피스 세계관에서 저만한 크기를 가진 개체는 즈니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그림자의 정체가 과연 즈니샤일까? 아니면 같은 크기의 새로운 동물일까? 일단 원피스에서 즈니샤와 같은 고대 코끼리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정체를 즈니샤라고 가정한다면 올블루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즈니샤는 그랜드 라인의 후반부인 신세계에 있고 스릴러 바크는 전반부인 낙원에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 레드라인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나게 큰 즈니샤라 하더라도 레드라인을 문지방 넘듯 다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그림자는 상식적으로 즈니샤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다가 연결된 비상식적인 올블루처럼 즈니샤 또한 상식을 뒤집는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 통로가 바로 모든 바다가 연결된 올블루의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인가? 이 부분은 최근까지 연재된 즈니샤와 관련된 각성 열매의 언급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오로성이 감춘 열매의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즈니샤와 관련이 있는 이 열매에 대해서 추측해보자면 오로성이 이름을 숨기려 한 경우는 각성 열매 말고도 있습니다. 라프텔에 다녀온 골디 로저의 이름에서 D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골드 로저라 부르며 이름을 감추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읽을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8살이었던 니코 로빈에게 악마의 아이라는 조작된 별명으로 오하라의 비극을 감추려고 했었죠. 이처럼 오로성이 이름을 감추거나 조작할 땐 언제나 800년 전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 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00년 전 오로성이 감추고 싶어하는 각성 열매의 능력과 즈니샤 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원피스 시점 2년 전 즈니샤가 스릴러 바크의 그림자였다고 한다면 각성 열매의 능력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상식을 파괴하는 힘이며 즈니샤가 신세계에서 낙원으로 물고기가 웨스트 블루에서 이스트 블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만약 오로성이 감추고 싶어하는 열매의 능력이 공간을 왜곡시켜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능력과 가장 흡사한 열매는 바로 수술수술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다른 열매와는 다르게 수술수술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수술을 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즉 수술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능력이지만 수술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열매는 룸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상식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몸을 잘라 다르게 붙이거나 살아있는 채로 심장을 떼어내거나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번 재구성된 것은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데 펑크 해저드에서 로우에게 몸이 잘린 키네모는 한참 후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에게 상반신을 찔리며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상체와 하체가 따로 움직이며 마치 로우의 능력으로 잘린 것 마냥 돌아다닙니다. 즉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상식을 재구성하는 힘, 이것이 수술수술 열매의 진짜 각성 능력이라면 공간까지 왜곡시켜 길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화에서 공개된 로우의 각성 능력인 K룸은 칼의 능력을 부여하여 칼에 대한 상식을 재구성합니다. 사물을 관통한다거나 커지게 하거나
늘어나도록 상식을 재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식을 재구성하는 힘을 통해 공간과 공간을 바꾸어 어딘가로 이동되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상식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올블루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공간이 왜곡된 이 통로를 통해서 즈니샤가 신세계에서 낙원으로 이동했다면 마의 삼각지대라는 위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사람에게 발견되어 해군이나 제적들에게 공격당했다면 모모 같은 인물이 없이는 공격조차 하지 못하는 즈니샤의 성격으로 볼 때 무조건 쓰러지거나 죽을 위기에 처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즈니샤가 제게에게 공격받을 당시 밍크족이 당황한 것으로 보아 공격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의 삼각지대와 신세계를 오가며 계속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척이 넘는 배가 실종된다는 수수께끼의 정체는 바로 공간 왜곡으로 인해 배들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사라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왜곡된 길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로 샹크스입니다. 샹크스는 정상전쟁 하루 전날 신세계에서 카이도우와 충돌이 일어나지만 레드라인의 건너편인 해군 본부까지 도저히 올 수 없는 거리를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상식적으로 신세계에서 낙원으로 가는 길은 마리조아가 있는 레드라인을 넘어가거나 어인섬을 지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길에 대해서 로저 또한 말을 남겼다고 보는데 라프텔에 다녀온 후 로저는 흰수염에게 찾아가 술을 한 잔 걸치며 라프텔로 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줄까 라고 합니다. 이 대사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라프텔로 가는 길이란 어떤 특수한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그 길이란 앞서 분석한 공간이 왜곡된 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로저가 라프텔로 갈 때 공간이 왜곡된 길을 통해서 갔다면 샹크스 또한 왜곡된 길의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하여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을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면 즈니샤는 수술수술 열매의 각성 능력으로 공간이 왜곡된 길을 통해 신세계와 마의 삼각지대를 돌아다니며 몸을 숨길 수 있었고 샹크스 또한 이 길을 통해 신세계와 마린포드까지 하루 만에 올 수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그렇게 4개의 포네그리프가 연결된 지점은 공간이 왜곡되었으며 라프텔로 가는 길이라 볼 수 있고 가장 유력한 위치로서 마의 삼각지대이며 라프텔이 존재하는 왜곡된 공간이 바로 올블루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소코란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